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교재는 여러분은 몇 페이지냐면 오늘 기초인문서 429페이지입니다. 429페이지 펴시고요. 조세 관련 용어 여기인데 오늘 이제 그 중요한 내용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뒤에 강론까지 계속 이어지는 중요한 내용을 배우는데요. 징수 방법,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는지, 또 그 다음에 그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또 조세 부과의 원칙, 이런 것들을 또 중요한 걸 배웁니다. 그래서 뒤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중요한 내용이라 오늘 수업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안 듣고 건너뛰면 뛰면 다음에 계속 모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고, 보기 전에 예고드린 대로 우리가 항상 시작할 때는 전주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초인문 강의 2주차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한번 복습해 보는데 어떤 분은 이 시간을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래서 다 까먹었는데 그냥 자꾸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니까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힘들다 막 이런 분이 계시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여러분들 그 기억 안 하고 그냥 계속 새로운 내용만 그냥 배우기만 하고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이 복습하는 과정을 잘 여러분들이 호흡을 맞춰서 떠올리고, 또 까먹었으면 까먹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다시 상기하고 잊어버릴 만할 때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초문 강의 2주차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첫 주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부동산 세금들, 부동산 취득시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또 처분시, 양도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소개해드렸고, 또 그 다음에 출제비용 말씀드렸고요, 또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세의 의미, 우리가 특징을 공부했는데 조세의 의미, 특징, 다른 건 다 교양인데 조세의 특징에서 꼭 기억할 거, 우리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납부 이행 방법, 세금 납부를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가 원칙이고 일시불 납부,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죠? 근데 금전 납부 원칙의 예로서 물건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로서 뭐가요? 분할 납부가 허용됐습니다. 물납과 분할 납부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그 다음에 이 물납과 분할 납부에 허용되는 세금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별표시에 요 처음으로 작년이라 지난주에 우리가 별표시했었습니다.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 별표시에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핵심 요약 자료 다 자료 나가죠. 그래서 인강 수강생분들도 거기 강의 자료에서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첨부 파일이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그거 펴놓고 복습하시고, 또 펴놓고 뭐 수업을 옆에다 펴놓고 수업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이요. 지방세에서는 뭐만 허용된다고 그랬어요? 재산세만 허용되지 다른 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지방세는 안 되고, 지방세 세금들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11개 세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허용된다. 국세에서는 뭐만 물납 허용된다? 상속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 납부를 보시면 지방세에서 재산세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 내년도 이제 법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입법 예고에 의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확정이 되면 제가 나중에 기본수 할 때 강조를 드릴 건데, 확정은 아직 안 됐으니까 참고적으로 이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이요. 요 지역 간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해서 특히 소방 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이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얘 재산세 친구였습니다. 그죠? 재산세 친구인데 얘가 재산세 납세 고지서가 날라올 때 병기 나란히 적어서 함께 고지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고지서와 함께, 그럴 때 이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그런 입법 예고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직 법은 안 바뀌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봐놓고요. 그래서 지방세에서 분할 납부요, 재산세 허용이 되고, 또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될 때만 이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도 이렇게 분할 납부 허용된다, 이런 입법 예고가 있다더라 한번 보시면 되고, 특히 오늘 이번 순환은 재산세만 잘 기억하시고요.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등이 분할 납부가 허용됩니다. 더 있지만 요 정도만 딱 아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허용되는 세금들 받고, 우리 이 시험에서 중요한 주요 세금들로 허용 여부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허용되면 O, 아니면 X였습니다.
물납, 취득세 허용되면 O 아니면 X예요. O, X. X입니다. 등록면허세. 빨리빨리 해야지 복습 시간을 줄입니다, 여러분들. 대답을 빨리빨리. 등록면허세. X. 재산세. O. 종합부동산세. X입니다. 양도소득세. X입니다, 여러분들. 자,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분할납부 취득세. X입니다. 등록면허세. X입니다. 재산세. O 허용되고, 종합부동산세. O. 양도소득세. O 허용됩니다. 이 상속세 물납 허용되고 분할납부되고, 증여세 물납 돼요, 안 돼요? O, X. X입니다. 증여세 분할납부만 되고요. 그래서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시라고 했습니까? 재산세만 지방세 중에서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입니다. 이 하나만 고르셔야 돼요. 지방세에서는.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상속세. 얘가 허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예. 표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 별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는 제가 예전 작년 우리가 이제 32회 시험 대비해서 강의할 때도 기초입문 과정에서 요거 별표시 처음으로 별표시하고 했었는데, 32회 시험에서 종합부동산세 문제에서 종부세 물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물어봤었잖아요. 정답 지문으로. 그래서 물납 종합부동산세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꼭 반드시 별표시해놓고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핵심 요약 자료에 다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도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지방세법상 물납이 허용되는 조세는 취득세와 재산세에 한한다. O, X요. 지난주에 두 번이나 봤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O, X. X입니다. 뭐 때문에 틀렸다? 취득세 때문에.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어요. 지방세법상 그랬으니까 지방세에서 뭐만? 재산세만. 상속세는 국세니까 걔는 고려하면 안 되고요. 자, 취득세 슬쩍 집어넣었다는 거. 재산세 하나에서만 지방세에서 허용되고 물납. 그 다음에 우리 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이다. O, X요. 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귀찮고 그냥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발전이 늦어져요. 그러면 자, 어떤 겁니까, 여러분? X입니다. 뭐 때문에 틀렸다? 그렇습니다.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자, 분할납부만 허용됩니다. 종부세, 양도소득세는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특징, 특성을 파악했고 또 용어를 익혔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세 분류에서 과세 주체에 따라서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과세 주체라고 하는데, 국가도 있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세금은 국가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세금이지, 국가 지자체가 아닌 곳에서 부과하는 것은 공과금, 공공요금, 조세가 아니다, 조세다, 조세 아니다, 조세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과세 주체,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 지방세였는데, 이런 건 교양으로 그냥 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세는 우리가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 11개 지방세 세금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단일법주의, 단행법주의, 뭐 통합법존주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과 관계없고. 그러니까 취득세법, 등록면허세법, 재산세법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 11개 세금들이 다 들어있어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과세 주체, 얘네들 전부 다 과세 주체가 되고요. 그럴 때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줄여서 특광도. 우리가 기억할 때, 공부할 때는 특광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 대표적으로 어떤 거? 취득세. 그리고 지로 여력이 되면 지로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가 특광도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구도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도가 있는 것에서는 도가 시군이 아니라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구도고. 자,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예요. 그 다음에 또 재산세는 시군구, 시장군수, 구청장이 과세 주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과세 주체 누구라고요? 과세권자 누구예요?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이거고, 지로 이름 시작하는 데 4가지 중에서요,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라는 얘만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가 되는데, 소득세 법인세 계산할 때 얘도 같이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만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얘만 과세주체가 특광, 시군, 시군세라고 그랬습니다. 도가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세는 똑같지만 특광, 시군. 자,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서는 11개 지방세 세금의 과세주체가 다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략해서 한 거라고 그랬어요. 뭐 재산세 그러면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 포함되기 때문에 얘는 생략하고. 자, 그래서 취득세 과세권자 누구라고요? 특광도. 대답을 왜 안 해요, 여러분들? 구경하면 안 되는데. 등록면허세 누굽니까? 구도. 재산세 시군구.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국세, 지방세 세목을 처음에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대충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풀 때 다음 국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문제가 그렇게 나오면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그러면 지방세만 골라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국세까지 같이 고르면 안 된다는 거, 문제 풀 때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출제 비중, 또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는 세금들 제가 정리해 드렸고요. 자, 말씀드렸고 소개해 드렸고, 우리 조세 전가지 의무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했습니다. 우리 이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무자와 돈 내는 사람,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뭐라고 하고? 일치하는 세금을 뭐라고 해? 직접세.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접세 그러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직접세고, 한 가지 간접세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부가가치세예요. 예?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 납세무자인데, 세금 부담은 자기가 부담하지 않고 공급받는 사람한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서 내죠. 그러니까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세금, 이게 뭐다? 간접세,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고, 나머지 주요 세금들은, 부동산 주요 세금들은 다 뭐다? 직접세입니다. 또 여러분요, 우리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된 여부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별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럴 때 왜 이렇게 표정이 심각해요, 여러분들? 진짜. 자, 그래서 보통세, 목적세인데,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돼 있지 않은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보통세. 지자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 세금 보통세고,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목적세. 얘는 목적에 구속을 받는데요. 목적세 그러면 5가지를 우리 지난 시간에 머리 글자를 따서 외웠습니다. 어떻게 기억했습니까? 교교농 찌찌. 교, 국세 목적세. 교 뭡니까? 교육세. 교, 교통에너지환경세. 농, 농어촌특별세. 여기만 뚫어지게 보고 있지 말고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다가 안 되겠으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래서 교교농. 자, 얘네들이 국세 중 목적세고, 그 다음에 지방세 목적세 찌찌요.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중에서 지 뭡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 뭡니까? 지방교육세. 얘네들만 목적세입니다. 다시 목적세 어떤 것들? 교교농 찌찌. 얘네들만 목적세고,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보통세입니다. 또 여러분요, 조세 분류. 세금 계산은 과세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합니다. 세금 계산 이렇게 하는데,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고요? 종가세, 종가세. 과세표준이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종량세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종가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뭡니까? 종가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고, 종량세는 등록면허세 중에서 일부요. 말소 등기, 무슨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건당 미리 말씀드리면 6,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되니까 건수, 양이죠? 종량세. 6,000원 금액이 세율이 적용되니까 정액세율이 적용된다. 그렇죠? 종가세일 때는 과세표준 가액이나 금액으로 해서 세금 계산할 때는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적용돼. 그래서 몇 프로 비율로 정율세율이 적용되고, 종가세일 때는 정율세율. 종량세일 때 세율은 세율이 일정한 금액으로 적용되니까
엑셀이 적용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런데 언제 배웠냐는 식인데 지난주에 배웠어요, 우리가. 아직은. 자,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다음 중 종가세인 조세는 뭐 이렇게 안 나오고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한 거죠. 우리가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독립세와 부가세로 나눠지는데,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립세,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근데 이 독립한 세금의 바늘과 실처럼 부가에서 받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에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요. 교교농 중에서, 목적세 중에서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목적세라고 했습니다. 부가세입니다. 근데 이 교육세가 본세, 독립세인 세금은 뭐 주세, 교통,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주세, 교통여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부동산과 관계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농어촌 특별세 잘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를 조세 총론에서 봤다. 항상 족보, 뉘집 자식이냐. 농어촌 특별세는 뉘집 자식입니까? 에? 감나무집 둘째 아들 됐다시 싸가지 없구나. 그 족보요. 자, 농어촌 특별세는 뉘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다시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는 뉘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했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방 교육세요. 지로 이름 시작하는 데를 네 가지가 있는데 얘들만 헷갈리잖아요. 자, 그래서 찌찌,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찌찌 중에서 부가세인 세금은 어떤 거다?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를 조세 총론에서 세목 이름을 보면 항상 뉘집 자식이냐.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농어촌 특별세는 뉘집 자식이라고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좀 더 응용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관련한 5개 본세목과 그 부가세 연결은 지금 전혀 이걸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강론에서 다 공부하고 이제 두어 바퀴 돌린 다음에 그때 이제 이렇게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그때는 이제 슬슬 들어옵니다, 눈에. 자,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런 게 부가세 말뜻만 이해하고 부가세목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가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지로 이름 시작하는 데를 네 가지 중에서 예만 과세유체가 특광 시군이었고 나머지는 다 특광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인데, 얘는 옛날에는 소득세액의 10%로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였는데 지금은 독립세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일반인들은 뭐 이게 독립세나 부가세나 뭐 관계도 없어요. 사실은 뭐 양도세 1,000만 원 계산되면 지방소득세 100만 원 계산하는 거 똑같아요. 다만 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니까 지자체에 신고납부한다. 요게 차이점이고, 뭐 일반 국민들은 관계없지만 여러분들은 구별해야 됩니다.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를 부가세라고 하면서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얘는 뭐다? 독립세다. 자, 지자체 독자적인 세원 확보, 또 그 다음에 자율성, 과세의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독립세로 전환됐다. 그 다음에요, 우리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이며 부가세인 조세이다. 빨리빨리 대답해야죠, 여러분들. 오, X요. 네? 자,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부가세 아닙니다. 부가세는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뭐만 있다고요? 지방교육세만 부가세예요. 얘는 목적세지만 부가세는 아닙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며 부가세인 지방세이다. 뉘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 맞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부동산, 우리가 조세 분류를 왜 공부했냐 그러면 5개 주요 세금,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이 5개 주요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꼭 깔려 나온 성격. 5개 주요 세목은 다 뭡니까? 간접세요, 직접세요? 직접세고. 5개 주요 세목들은 보통세요, 목적세요? 보통세고, 사용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 보통세고요. 목적세는 교교농, 찌찌만 목적세고, 얘네들은 다 보통세입니다. 5개 주요 세목은. 그 다음에 독립세 부가세요.
독립세고 독자적 부과는 세금이고, 또 그 다음에 세금 계산할 때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종가세고,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 일정한 비율로 정되니까 정률세율이 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세의 분류를 통해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의 성격, 공통적으로 밑반찬처럼 깔려놓은 항상 공통적인 성격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했는데, 가끔씩 부동산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시에 부과되는 세금을 물어보죠. 그럴 때 취득시에만 취득시에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은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고,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보유세 3인방 세 가지는 시험장 갈 때까지, 제가 10월 달에도 시험장 가기 직전에도 뭐 문제 풀다가 보유세 3인방 물어봐요. 계속 보유세 3인방 그러면 어떤 거? 재산세. 친구, 재산세 나오면 물란만 안 따라다니지 항상 따라다니는 친구, 재산세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하는 친구 누구요?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예. 그 다음에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얘는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취득과 양도에 부과되지 않고.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양도소득세. 예, 딱 기억합니다. 나머지 여기서 이제 빠져있는 나머지 세금들은 다 이제 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라고 해서 나중에 배웁니다. 취득에도 보유에도 뭐 보유와 양도에, 또 취득 보유 양도에 다 부과되는 뭐 그런 동시부가 되는 세금들이니까 걔들은 빼고 얘네들만 딱 틀을 일단 잡아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취득 시에, 보유 시에, 양도 시에 부과되는 세금. 자, 이렇게 해서 공부했고, 문제도 봤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오, X요. X였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끝까지 항상 이런 거 잘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뭐?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여러분, 시도 읽어드렸습니다. 시바타도요 할머니의 시도 읽어드렸고, 힘든 일 있을 때 항상 여러분 시를 기억하고 다른 합격의 선배들도 기억하면서 약해지지 말고 다시 일어서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부 말씀도 드렸었고요. 지난주에 항상 제가 응원하고 세법 믿음을 갖고 끝까지, 중간에 조금 이해 안 되고 뭐 좀 어렵고 그러더라도 하여튼 세법은 제가 구원해 드린다, 예, 약속을 믿고 어떻게 되겠지 뭐 하면은 쭉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만 있으면 나중에 9, 10월 달만 바짝 세법 그 자료들을 열심히 또 공부하고 저랑 같이 또 마무리 하시면 실전에서 무난히 또 아무리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세법은 기본적으로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하시면 세법, 자, 그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자, 고개를 한번 드시고, 어제는 제 그 카페가 있어요. 개인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요번에 시험 본, 이제 합격생분들,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광고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다음 카페에 광고하고, 또 그 다음에 모임, 원래 어제 이제 정기 모임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시험 끝나고 한번 모이고 송년회 하려고 했는데 3차 대유행 때문에 거리두기 강화돼서 못 모이고, 그래서 1년 동안 지금 못 모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 정기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관악산 있죠? 서울 관악산, 거기, 아니, 산에 올라간 건 아니고, 그냥 거기 그 단풍, 관악산 공원 이게 산책하고 왔어요. 단풍, 예쁘더라고요. 작년만큼은 아니었는데 예뻤습니다. 그래서 거기 돌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밥 먹고 이렇게 하고, 제가 기념품도 준비해가지고, 수건에다가, 제가 수건을 제작해서 수건에다가 강성규 교수의 감동세법, 자수 딱 새겨져 있는 수건 하나씩 기념품을 다 돌리고, 자, 이렇게 해서 어제 여기 강남의 합격의 선배들, 또 해커스의 합격의 인강으로 공부했던 합격생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실강의 여러분 선배들도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들 갖고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2차, 3차 그냥 계속 부어라 마셔라 했는데, 모임 한번 하면, 근데 이번에는 그냥 거기에 2차 식사만 하고 그냥 일찍 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몇몇 번만 이제 2차 갖고 나머지는 공식적으로는 다 헤어졌습니다. 방역 때문에 헤어졌는데, 하여튼 즐거운 시간 가졌는데, 왜 여러분한테는 오라고 안내를 안 했느냐? 제가 지난주에 방역에 너무 많이 오면은, 아니, 혹 제 기대인가요? 너무 많이 혹시 올까봐. 그래서 적정한 인원만 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면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광고를 안 했어요. 근데 다음에 그 송년 모임도 있고 신년 또 1월 달에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 산행을 하는데 높은 산 가는 거 아니고 저 남산,
아니면 둘레길 이런데 도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때 또 광고 드리겠고요. 다음 카페 소개해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긴 수험생 활동을 공부하시면서 우리 해커스 홈페이지에다가 여러분이 자신의 녹두리, 그 좀 질문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개인적인 질문하거나 또 학습 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시거나 이제 그런 거 괜찮은데, 그 개인적인 녹두리 같은 거라든가 악플이라든가 이런 건 달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근데 보면은 개인적인 어떤 그 공부 어떤 뭐 좀 민감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나 또 뭐 일상적인 어떤 공부하면서의 어떤 뭐 이런 토로 뭐 이런 것들은 고민들은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달기가 그렇고요. 달면 좀 안 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 카페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거기는 뭐 자료도 그렇고 뭐 자유스럽게 여러분들이 글을 남기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또 제가 이제 아주 민감한 것은 비밀글로 이렇게 당부드릴 것은 인생 상담은 못 해드립니다. 제 인생이 힘들어요. 지금 바빠가지고. 자, 제 인생 힘들고 인생 상담 못 해드리고, 시험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어떤 뭐 토로나 고민이나 이런 것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민감한 것은 비밀글로 해서라도 디테일하게 조언해드리고, 또 서로 다른 분들, 합격생 선배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의 조언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아니고 포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포털 다음에 해서 제 이름 치시면 강성규 세법이나 강성규 교수 치시면, 그러면 뭐 저 포털 사이트에서 치시면 제 다음 카페 찾으셔서 카페 회원가입하시고, 회원가입하면 준회원이고 거기 등업 신청 메뉴가 있어요. 등업 신청을 하면은 제 핸드폰에 알림이 와요. 그래서 제가 정회원으로 등업해드리면 글 남기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어제 즐거운 시간 가졌고, 모임 그 사진도 카페 앨범에 사진도 올려놓고 그랬습니다. 자, 광고도 드렸고 등등 말씀드렸고, 자, 오늘 어떻든 간에 이제 이 기초입문과정 2주차 본격적으로 자 보겠습니다. 고개 한번 드시고요. 자, 목 운동 합니다, 여러분들. 목 운동.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좋습니다. 어깨 돌리시고요. 보니까 그 빠른 분들은 요즘은 그 다음 카페 앱이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에서 그 카페 앱 한번 설치하면 그 앱에서 그냥 한번 터치 한번 하면 뭐 다 볼 수 있고 이렇게 다 돼 있어가지고, 보면은 동작 빠른 사람들은 아우 벌써 이렇게 얘기하고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면 벌써 등업 신청 쫙 돼 그러더라고요. 보면. 자, 하여튼 많이들 저기 하시고, 그 다음에 2주차 우리 강의 본격적으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징수 방법이요.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했냐는 건데,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교재 기초입문서 429페이지 조세 관련 용어 있죠?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뭐 줄 긋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어보시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431페이지 용어 읽어보시고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한번 432페이지 양가로 15 조세 징수입니다. 별표시 하셔야죠.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징수 방법 알고 있는지 작년 32회 시험에서 나왔었고요. 31회 시험에 나왔었고요. 양가로 16번 가산세 및 가산금 별표시입니다. 근데 이 가산금에 관한 것은 좀 이따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 내년도에 지방세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내년도에 폐지되고 국세화처럼 뭐 이렇게 이제 이 가산금 규정이 폐지될 예정이었는데, 다른 형태로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으로 통합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입법 예고가 나온 것이, 지금 요번에 입법 예고가 나온 것이 지방세가 징수 시스템이, 이게 이제 징수 시스템이 정비가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지자체마다 다 다르잖아요. 징수 시스템이 정비가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2024년으로 이게 이제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그런 개정 입법 예고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입법 예고안에 의해서 제가 입문서를 썼어요.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납부지연 가산세에 관해서도 또 일부 또 개정 예정인 내용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것도 구체적인 확정안이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개정이 확실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또 정확하게 잘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용어를 익히고 의의를 익히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징수 방법이요. 자, 제가 알려드린 만큼만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더 넘어서까지 막 궁금해하면서 알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개정이 확실하게 되면 그때 이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법은 이런 식이에요. 세법은 지금 심지어는 지금 여러분 고가 주택만 하더라도 고가 주택 기준을 9억 초과해서 12억 초과로 지금 12억으로 기준을 바꾸는 것도 지금 바꾼다고 지금 뭐 하긴 하는데 지금 뭔가 지금 확실하게 지금 뭐 된 게 없어요. 지금 그 분위기는 좀 바꾸는 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초에 이게 이제 12월 초에 예산 부수법안 통과되면서 이제 확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양도소득세 할 때 제가 개정에 따라서 확실하게 그때 또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개정 내용을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또 세법은 중간에 하다가도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막 바뀌는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는 끝까지 마지막 90월 과정은 무조건 그러니까 들어야지 그 중간에 개정된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그래서 중간에도 바뀔 수 있는 게 세법이에요. 그래서 근데 아유 짜증나요. 자꾸 바뀌니까. 근데 뭐 어떻게 여러분들 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기 때문에 바뀌면 바뀐 대로 여러분들은 신경 쓸 거 전혀 없어요. 제가 시험에 의미가 있는 개정 내용은 다 걸러서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수업만 잘 들으시면 돼요. 자, 어떻든 간에 징수 방법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일단 먼저 제가 쭉 판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PPT 화면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세금 계산이에요.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지난주에 살짝 말씀드렸어요. 과세표준이라는 거. 과표라는 게 결정이 되면 여기다가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해요. 과표라는 게 결정이 되면요. 과세표준, 줄여서 과표. 결정이 되면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 구합니다. 자, 근데요. 지난주에 배운 게 이거잖아요. 이 과세표준이라는 게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뭐고? 종가세. 과세표준이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양세. 그렇잖아요. 지난주 배운 게. 아까도 복습했고. 그럴 때 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과표를 우리 같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가 결정하는 세금이 있고요. 또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과세 주체, 국가나 지자체, 세무공무원이 과표를 결정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이제 고지서 발부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은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 과세 주체가 결정하는 세금도 있는데 세율은 법에 정해진 그대로 곱합니다. 과세 주체든 납세 의무자든. 그러면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 말은 이 세액 결정을 즉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을 이걸 누가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징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즉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은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어떤 세금은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요. 1차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과표 결정합니다.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계산하는 즉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하는 조세도 있고요. 1차적으로 어떤 세금은 납세 의무자는 못해요. 과세 주체 과주라고 했는데 과세 주체요. 과세 주체 또는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하는 그런 조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해서요. 과세 주체에게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 과세 주체에게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요. 그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고 납부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고 납부. 근데 똑같은 얘기를요. 국세에서는 학자들이 신고 납세 제도 또는 신고 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지방세와 국세에서 용어를 달리하는 경우를 이제 계속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왜 똑같은 말을 용어를 달리하냐고요? 학자들이 일단 이런 게 있어요. 학자들이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용어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요, 정부 입법 만드는 부처가 우리가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에서, 또 국세는 기획재정부 같은 데서 정부 입법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부처가 틀리다 보니까 용어가 통일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세는 개정이 되는데 용어가 바뀌었는데 여기는 안 바뀌어, 지방세는. 그래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방세는 신고 납부, 국세에서는 신고 납세라고 하는데 법령상으로는 다 똑같아요. 그냥 신고 납부 방법, 여러분은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신고 납부 방법. 아래 같은 경우에는 과세 주체,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요,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요, 납세 고지서. 국세에서는 납부 고지서라고 해요. 자, 올해 용어가 2021년도에 바뀌어가지고 국세에서는 납부 고지서, 지방세에서는 납세 고지서 이래요. 자, 이렇게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지방세와 국세에서 용어가 이렇게 통일이 안 되고 달라요. 다른 경우가 우리가 이제 곳곳에 있는데, 그냥 뭐 우리는 납부고지서든 납세고지서든 뭐 문제 푸는데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실생활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지방세에서는 납세고지서, 국세에서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서,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이런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통 징수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징수요.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서 부과한다고 해서 학자들이 정부 부과과세 또는 부과과세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정부 부과과세 또는 부과과세 방법은 누가 세금 계산한다고요? 과세 주체,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하여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지방세에서는 보통 징수요. 자, 그래서 오늘 신고 납부 방법, 보통 징수 방법, 이렇게 크게 구별이 되고요. 위와 같은 징수 방법은 보세요. 납세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불성실합니다. 신고 납부 의무를 불성실해요.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자,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했는데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해요.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세 제재를 받습니다. 가산세. 자, 근데요, 아래 같은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그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한은 기간의 끝이에요. 한계할 때 다다를 한이죠, 한문으로. 그러니까 7월 16일부터 고지서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해서, 그러면 기간의 끝이니까 7월 31일까지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고지서에 그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합니다. 납부하잖아요. 자, 그러면 고지서에 7월 31일까지 내라고 했는데 7월 30일 하루 딱 지나서 8월 1일날 헐벌 뛰어가죠. 자, 그러면 미납부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지방세는 가산금이 적용되고요. 국세에서는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미납부했다.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적용되는데, 그 고지서 고지서 납세 고지 후에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납부 고지 후에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자, 용어를 한번 익혀두세요. 납부지연 가산세. 근데 지방세는 가산금이 적용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고지서 받고서 납부 기한에 미납부했을 때 지방세 가산금 요거 이제 폐지가 되고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으로 국세처럼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연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개정 입법 예고안에 의해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가산금 적용된다. 어려울 거 없어요. 일반 국민들은요, 제가 딱 들어보면 가산세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가산금이라고 얘기하고, 가산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산세라고 얘기하고 막 혼동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지서, 항상 세무공무원 납세 고지서란 말이 들어있어요.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그 납부기 한내 미납했다. 고지서 발부되는데 납부기 한내 미납하면 뭐라고요? 가산금. 지방세는 가산금.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납부 고지 후에 이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납부지연 가산세. 자, 다시 여러분들 어려울 거 없네요. 신고납부하는 세금 지방세에서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 자, 지방세에서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내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가산세, 가산금 구별하시고요. 위에 같은 징수 방법 볼게요. 1차적으로 납세문자가 신고납부했었는데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과세 주체가 세무공무원이요. 2차적으로요.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신고납부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과세권자가 다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다시 구합니다. 그래서 과세권자가 세금을 다시 계산해 가지고 보세요.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이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 가산세를 합해요. 가산세를 합해 가지고 그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국세는 납부 고지서고 지방세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만약에 계산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 계산됐다.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요 가산세 20만 원을 합해 가지고요 120만 원 내라고 고지서 보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납세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그 고지서에는 또 납부 기한이 있었겠죠? 언제까지 내라고? 근데 그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또 미납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느냐?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고지서 발부됐는데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아요?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가산금이 적용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여기 보세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납부를 하는데 지방세 특히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가지고 거기다 가산세 합해서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자, 세무공무원이 과세주체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가 발부될 때 이런 징수 방법을 뭐라고 해요? 보통징수.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보세요. 원칙은 신고납부인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원칙은 신고납부하는데요. 자, 어떤 게 원칙 신고납부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로 징수되는 세금들이 있느냐? 그러면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취득세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요.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라는 세금. 그 다음에 한 가지, 지로 이름 시작하는 데 네 가지가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세 개만 기억합니다.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이요. 특정 자원분, 특정 시설분, 소방분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근데 이 특정 자원분과 특정 자원에 대한 특정 자원분과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신고납부합니다. 등등등 많이 있지만 오늘은 딱 세 가지만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 및 시설분 얘네들이 신고납부한다 등등등. 자,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은 원칙은 신고납부합니다. 우리 같은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여러분 부동산 취득하잖아요. 자동차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취득하고 나서 미리 말씀드리면 60일 내에 여러분이 세금을 계산해서 자,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해요. 그 기한 내에 그러면 가산세 적용되고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요. 그러면 그래서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 징수합니다. 근데 항상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납부 기한 내에 미납부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 납부인데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할 수 있고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이렇게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시설분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가산세는요, 지방세, 이 가산세는 저 지방세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건 지방세만 해당돼요. 가산금이라는 건 지방세만 있는 거니까. 자,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집중력 떨어지신 분들 여기 잘 봅니다. 징수 흐름상 보세요. 이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 포함돼요? 그죠? 이렇게 징수되는 건데, 자, 가산세 앞에 고지서 보냈을 때 미납 포함 가산금인데, 이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 포함돼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가산세는 가산금 포함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뒤에 있는 게 어떻게 앞에 포함돼요?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요.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 가만히 있으면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 재산세예요. 여러분 집으로 재산세 납세 고지서 날라옵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징수합니다. 그런 거를. 그 다음에 재산세 나오면 항상 친구, 물론만 안 따라다니고 다 웬만하면 다 같이 항상 나와 있는 애, 같이 따라 나온 애 누구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 시설세 누구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등등등 얘네들을 보통 징수합니다. 재산세와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은 보통 징수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정부 부가가세하는 국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정부 부가가세하는 국세가 있는데요. 고지서가 발부되는 국세,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알고 갑니다. 종합부동산세요. 종합부동산세는 가만히 있으면 소위 종부세이고요. 가만히 있으면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근데 원칙이에요, 원칙이 그래요. 그럼 예외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가만히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해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데요. 그런데 납세문서가 있잖아요. 아, 진짜 휴지통에 버리고 내가 신고 납부하겠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부할 수도 있는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국세 보세요. 종합부동산세요. 줄여서 우리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를 납세무자가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 웬만한 국세들은 다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신고 납부를. 근데 여러분 재산세 있잖아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이제 여름에 되면은 내년 여름에 재산세 납세 고지서가 여러분 집으로 날라올 정도 되면 이제 공부가 많이 이론 다 공부 이제 했을 텐데 나중에 내년 2022년 여름에 재산세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시면 고지서를 잘 보세요. 앞면 뒷면을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다 읽어보세요. 만약에 여름에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봤는데 앞면 뒷면 모르는 말이 나왔다? 공부 허탈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는 말이 나와야 돼. 내년 여름쯤 되면. 그런데 자, 재산세 내년에 납세 고지서 날라왔는데 에이 진짜 여보, 내가 이제 공인중개사 세법을 공부하니까 이제 우리 집 재산세는 올해부터 내가 계산할게. 된다 안 된다? 아빠, 제가요 공인중개사 공부하는데 저 학원비 내줬잖아요, 아빠가. 제가요 올해부터는 우리 집 재산세는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얘네들은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랑 헷갈려서 신고납 선택 안 돼요. 얘는 자 또 말씀드립니다. 재산세 얘네들은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정되지 가산세가 정되지 않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 많이 됐을 때 재산세 문제에서 어떤 신고 의무를 안 했다고 가산세 정된다 이런 거랑 무조건 틀려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정됩니다. 가산세 정되지 않고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틀려요.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 세금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미리 말씀드리면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들은 이미 여러분 갖고 있는 토지나 주택, 상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시가격이라고 그래서 미리 공시가격을 다 매겨놨어요.
이런 세금들은 그 공시 가격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관할 뭐 지자체장이나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면 되는 세금들인데 왜 종합부동산세는 이렇게 재산세하고 달리 복잡하게 돼 있냐면 처음에 2005년도에 도입됐을 때 히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역사를. 처음에 종부세 도입했을 때 신고납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했으면 됐지 또 엉뚱한 세금 만들어내더니 세금을 부과하면서 왜 귀찮게 우리 보고 신고납부하라고 하느냐.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은 재산세처럼 쥐들이 세금 계산해서 그냥 고지서 보내면 되는 거지. 아 진짜 그러니까 재산세처럼 다시 바꿨어요. 종부세도. 정부 부가가세로. 그래서 관할 세무장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 발부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생겼냐고요? 아니 내가 신고 납부할 수도 있는데 지들이 멋대로 또 세금 계산해서 또 세금 부과한다? 아 이거 뭔가 불이익이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막 반발하니까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처럼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정부 부가가세 거기서 발부하는 세금으로 하는데 다만 신고납부하고 싶은 사람은 신고납부하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히스토리 그런 히스토리 때문에 이게 짬뽕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종합부동산세 이 가운데도 그 지금 대상자가 있으실 건데 12월 달에 납세 고지서 발부되죠? 그럴 때 고지서 통해 버리고 내가 신고 납부하겠다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왜 그러냐고요? 이미 정해져 있는 그 공시가격 매겨진 공시가격에서 부과하는 건데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들은. 근데 내가 괜히 세금이선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세금 계산 잘못해가지고 덜 내거나 그러면은 그럼 가산세만 적용되지.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이렇게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그냥 정부 부가세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납부 선택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저는. 근데 공부하는 수험생은 중요한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X입니다.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고 재산세는 원칙 정부 부가세 보통 징수하는데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다. O, X요. X입니다. 재산세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얘네들은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오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가상금만 정되지 가산세가 정되지 않는 세금이다. 아셨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더 있지만 요거만 딱 종부세만 정부부가산 국세, 종합부동산세 이거만 알아두시고 종합부동산세는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고납세하는 국세들 웬만한 국세들은 다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양도소득세 포함해서 자 이런 것들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징수 방법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딱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따가 요거 지우지 마시고요. 그대로 요거 놔두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니까 432페이지 양가로 15 조세 징수입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이요. 신고납부. 국세에서는 신고납세라고 하는데 밑줄입니다. 납세의무자가요. 그 납부할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밑줄짝이요. 자, 그래서 누가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한다고 이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의무자가요. 동그라미 2번 보통징수 국세에서 정부 부가가세라고 하는데요.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조세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러니까 이 보통징수 나오면 정부 부가가세 또는 부가가세 이 보통징수가 나오면 항상 확인해야 되는 말 뭐가 나와요? 핵심적인 말은 납세 고지서. 납부 고지서,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납세 고지서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특별징수 나오는데 그 특별징수 국세에선 똑같은 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요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근로소득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로소득세 근소세라고도 하는데 근로소득세 보세요. 근로소득세 이 근로소득세는 여러분 근로소득세 예전에는 소득이 발생한 지역에 따라 근로소득이 발생한 지역에 따라 갑종과 일종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갑종 근로소득세 그랬어요. 줄여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갑근세.
여러분 갑근세라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갑근세가 갑종 근로소득세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국내에서 근로소득 발생했을 때. 근데 지금은 글로벌한 시대다 보니까 갑종과 일종의 구별을 없앴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다음 주에는 뭐 유럽 지사 가서 근무하다가 또 미국 또 갔다가 또 막 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갑종 일종 구별을 없애서 그냥 근로소득세, 줄여서 근소세요. 이 근로소득세는 누가 납세무자냐 그러면 근로자예요. 근로소득에 대한 거니까 근로자가 납세무자예요. 그런데 근로자가 납세무자인데 월급 받을 때 보면 애초에 누가 세금을 떼고 주죠?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징수 의무를 부여했는데요. 징수 의무자 누구냐면 근로소득에 대한 징수 의무자는 사업주요. 사업주가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에게 세금을 징수할 의무를 부여해서 월급 받을 때 보면 애초에 사업주가 세금을 떼고 주잖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봅니다. 국세에서 소득세 같은 국세에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천징수란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원천징수. 근데 이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만 떼는 게 아니라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약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지방소득세도 소득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잖아요. 지방소득세도 같이 계산해서 같이 떼서 이건 지자체에 이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에서 이렇게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똑같은 얘기를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특별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세에서는 뭐라고 하고 원천징수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 뜻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거기에 동그라미 3번 특별징수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의의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징수에 따른 세목의 예를 보니까 지방세에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 오늘은 제가 줄 긋는 것만 끄세요.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밑줄,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및 시설분 밑줄이고 지혜 동그라미. 지방소비세, 부가세 꼽사리 껴서 받는 세금인데 지혜 동그라미, 지방교육세, 지혜 동그라미, 지방소득세, 지혜 동그라미.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가 원칙 신고납부인데 아직 자세한 내용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은 여러분들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과 시설분만 딱 기억합니다. 신고납부고요. 보통징수, 재산세 밑줄, 또 친구 같이 따라 나와야죠.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밑줄이요. 얘네들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얘네들은 보통징수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징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밑줄이요. 여러분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원래 신고납부 원칙인데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자, 근데 있는데요. 근데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자 보세요. 그 옆에다가 특별징수 옆에다가요. 요것을 적어 놓습니다. 특별징수요. 취득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어요. 이따가 또 제가 적어 드릴게요. 등록면허세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세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따가 또 PPT 화면으로 확인해 볼 겁니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작년에도 재산세는 특별징수 방법으로 징수되는 조세이다. 아닙니다. 재산세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입니다.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어요. 자, 취득세도 안 돼요. 등록면허세만 특별징수입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조금만 보고 이제 쉽게요. 국세 봅니다. 신고납세요. 소득세, 양도세 포함 밑줄이요. 법인세, 부가세 등등. 자, 종합부동산세 또 밑줄입니다. 가로 안에까지 계속 납세무자가 신고납세를 선택할 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밑줄. 정부 부가세는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하나만 밑줄이요. 상속세, 증여세는 제가 나중에 살짝 말씀드릴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종합부동산세 하나만 딱 알아둡니다. 원칙 정부 부가세.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는 소득세, 아까 근로소득세 같은 거 원천징수하자 사업주가 이런 거.
자, 그런 얘기입니다. 소득세 일부 밑줄이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고, 징수 방법,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은 사진으로 찍어 가시든 요거를 필기하시든 하시고요. 이따 PPT 화면으로 또 볼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가산세, 가산금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